이젠 오래된 이야기가 되었네요.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가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다는 것이 지금도 믿기지는 않아요. 수잔을 만난 건 그녀는 봄이 지나 여름이 되기 전의 공기 같았어요. 선명하고 선선한.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스 김이라고 합니다. 그때 제 나이는 22살이었고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저는 일찍 일어나서 배낭을 메고 회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었어요. 숫자를 다루는 일이었고 사실 좀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숫자가 늘 똑부러지고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참 좋았어요. 출근할 때마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있었어요. 지하철은 도시 밑으로 쭉 이어진 어두운 터널을 달리고 있었죠. 안은 늘 붐비고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은 다들 스마트폰을 보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사람들과 눈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서 이민 오셨어요. 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한국 얘기를 하실 때면 늘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한국이 좀 재미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자유도 별로 없어 보였죠. 그런데 그날 아침은 좀 달랐어요. 초월의 쌀쌀한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금속봉을 잡고 서 있었어요. 그때 제 시야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이었죠. 그녀는 깔끔한 네이비색 주름치마를 입고 있었고 하얀 블라우스는 막 달인 듯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무릎까지 올라온 흰 양말과 반짝이는 검정 구두도 인상적이었죠. 머리카락은 부드러운 갈색이었고 작은 리본으로 뒤로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눈에 띄었던 건 그녀의 미소였어요. 지하철 특유의 차가운 조명 속에서도 그녀의 미소는 참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지하철 안에서는 잘 웃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들 피곤하거나 무표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달랐어요. 조용하면서도 친절해 보였고 어딘가 단단해 보였죠. 저도 모르게 몇 번이나 그녀를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디서 일하는 사람일까 궁금해지고 있었죠. 그때 지하철이 갑자기 휘청였어요. 사람들 모두 비틀거리고 있었고 저도 몸을 휘청였어요. 그 순간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아 주었어요. 혹시라도 넘어질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녀가 제 팔을 잡으며 웃었어요. 와, 고마워요. 진짜 아슬아슬했네요. 목소리까지 참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죠. 네, 이 지하철은 가끔 미친 듯이 흔들려요.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는 수잔이에요. 시내에 있는 로펌에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혹시 어디 다니세요? 아, 저는 루이스예요. 근처 회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와, 그럼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부터 매일 아침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나누고 있었어요. 수잔은 참 편하게 다가오는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궁금해하고 즐겁게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가족 얘기, 취미, 영화, 책 좋아하는 과자 이야기까지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대가 저는 가족이 아닌 어떤 사람과 이렇게 많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내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녀와 대화하면서 출근길이 점점 즐거워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지루한 출근길이었는데 이젠 아침이 기다렸어요. 그녀와 만나는 그 20분이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수잔이 저에게 물었어요. 루이스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한국 분이라면서요? 저는 잠시 말을 망설였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가끔 얘기해 주시긴 하는데 좀 엄격한 것 같아요. 예절이나 규칙 같은 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잔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루이스, 그거 알아요? 가보지 않고 판단하기엔 좀 아쉬운 걸 수도 있어요. 한국도 참 멋진 문화가 많대요. 전 다른 나라 문화 알아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나중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빨리 판단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전 한국에 대한 책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들과는 외모가 달랐지만 전 그냥 미국인이라 생각하고 자랐다는 것이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보다 그저 매일 아침 수잔과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녀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땐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녀는 지하철 속 그 공간에서 많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된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어요. 모든 게 잘 흘러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수잔과 함께 지하철을 타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수잔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지하철 3호선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익숙한 자리 근처를 둘러보며 수잔을 찾고 있었죠. 밝게 웃으며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인사할 그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없었어요. 그제야 난 수잔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감기에 걸렸거나 하루 휴가를 낸 걸지도 몰랐거든요. 누구나 하루쯤은 쉬는 날이 있잖아요. 다음 날 다시 지하철을 타며 수잔을 찾고 있었어요. 창가 쪽 그녀가 늘 서 있던 자리 쪽을 자꾸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도 수잔은 보이지 않았어요. 조금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을 거라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어요. 내일쯤은 다시 나타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며 시간이 일주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수잔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그때부터 진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픈 걸까? 어디 다쳤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라는 짧은 글이었지만
제 마음은 아주 무거웠어요.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수잔이 없는 아침은 너무나 쓸쓸했어요. 지하철 안은 여전히 시끄럽고 붐비고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수잔이 서 있던 자리만 자꾸 눈에 들어오고 있었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그녀가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2주 정도가 지나자 걱정은 공포로 바뀌고 있었어요.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고 머릿속엔 안 좋은 생각들만 떠오르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위험한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있었어요. 상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나요?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상담센터에 들러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하는 마르티네즈 상담사 선생님이었죠. 따뜻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수잔과 처음 만난 날부터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지금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루이스, 수잔이 정말 소중한 친구였나 보네요. 혹시 가족이나 직장 쪽으로 연락해 본 적은 있나요? 가족은 모르고요. 직장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처 로펌이라고만 들었어요. 선생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직장에 가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그녀가 말했던 근처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회색 건물들과 높은 유리창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큰 로펌을 찾고 있었죠. 드디어 수잔이 일했을 법한 건물을 찾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조용하고 깔끔했어요. 접수대에 다가가 수잔에 대해 물었어요. 접수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기울이며 컴퓨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수잔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아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도 연락이 안 돼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머릿속이 복잡하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그 후로 몇 주가 더 지나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지하철을 타고 있었고 매일 같은 자리를 바라보며 수잔이 나타나길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휴대폰을 보며 뉴스를 읽고 있었는데 눈을 의심하게 되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뉴욕에서 젊은 사람들을 속여 위험한 일에 빠뜨리는 범죄 조직에 대한 기사였어요. 사진 속에 흐릿하게 나온 인물 분명 수잔이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분노와 공포,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었어요. 수잔은 위험 속에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하고 있었어요. 방법은 모르겠지만 저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그녀를 구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친구였고 애틋함이었어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수잔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어요.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고 수잔 없는 하루하루는 점점 더 길고 힘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 뭔가를 해야 했어요. 수잔은 제 친구였고 친구란 서로를 돕는 거잖아요. 그게 뭐든지요. 가장 먼저 회사에서 일하며 모아두었던 돈을 꺼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금세 바닥나고 말았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님께도 조금 도움을 청했어요. 부모님은 걱정하고 있었지만 제 결심을 믿고 도와주셨어요. 이제 수잔을 찾을 수 있는 자금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 저는 뉴욕의 어두운 뒷골목과 위험한 소문이 도는 곳들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조용히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혹시 수잔이라는 젊은 여성을 본 적 있나요? 하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젓거나 아예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퇴근 후 도시의 이곳저곳을 걸으며 누군가 단서라도 줄까봐 희망을 걸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거칠게 생긴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잭이었죠. 잭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그 외 본 적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지금 많이 위험한 상황일 거야. 루이스. 아주 나쁜 놈들이랑 함께 있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고 있었어요. 잭 어디서요? 제발 알려주세요. 잭은 주위를 살피며 말했어요. 항구 근처에 있는 건물이야. 거보기엔 그냥 클럽 같지만 사실은 아니야. 위험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람들을 가두고 있어. 저는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무서웠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계획을 짜고 있었고 마음은 계속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죠. 그곳에 들어가려면 저도 그 나쁜 무리에 들어가는 척을 해야 했어요. 무섭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다음날 밤 저는 다르게 보이기 위해 옷을 바꿔 입고 있었어요. 말투도 연습하고 있었어요. 거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거울 앞에서 연기하며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항구 쪽에 있는 그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커다란 철문 앞에서 손에 땀이 맺히고 있었어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노크를 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무서운 얼굴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뭐야 넌? 거칠게 물어봤죠. 일하러 왔어요. 돈이 필요해서요. 떨리는 속을 감추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어요. 건물 안은 어두웠고 소음이 가득했어요. 음악이 쿵쾅거리고 있었고
술 냄새와 마리화나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찌르고 있었어요. 전 눈을 크게 뜨고 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일하고 있는 수잔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엔 생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그녀를 불렀어요. 수잔, 나야, 루이스. 수잔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동그래졌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루이스, 여긴 왜 왔어요? 너무 위험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불안에 떨리고 있었어요. 널 데리러 왔어.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같이 나가자. 수잔은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절대 놓아주지 않아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괜찮아. 난 포기 안 해. 꼭 너를 데리고 나갈 거야. 반드시. 그때 수잔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 안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혼자서는 수잔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갇혀있던 그곳은 너무 위험한 장소였거든요. 그 안에는 거칠고 잔인한 사람들이 있었고 늘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경찰서로 가기로 한 거죠. 처음엔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그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 수잔이 어디서 사라졌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가 정말 진심이라는 걸 알아줄까? 손이 떨리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경찰서 문을 열고 조용히 비밀 상담을 요청하고 있었죠. 잠시 뒤 해리스 형사라는 분이 저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분의 눈은 따뜻하고 진지했어요. 제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그리고 꼼꼼하게 들어주고 있었어요. 수잔이 사라진 날부터 제가 그녀를 찾기 시작했던 과정, 그리고 지금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까지 전 한 문장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해리스 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루이스, 당신이 한 일은 정말 용감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훨씬 더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해요. 그날부터 저는 경찰과 함께 비밀스럽게 협력하고 있었어요. 매일 저녁이면 경찰들과 만나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 건물 안의 구조, 경비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경비 교대 시간은 언제였는지까지 제가 아는 모든 걸 세세히 전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은 정말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경찰과 연결돼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수잔도 저도 둘 다 큰일 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제게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조언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냥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그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 나쁜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건 정말 속이 뒤집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수잔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해리스 형사가 작게 말했어요. 내일 밤 작전 들어갑니다. 준비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고 있었어요. 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수잔을 찾았어요. 그녀는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작은 고갯짓으로 곧 끝날 거야라는 신호를 보냈고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문이 쾅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어요.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소리치며 사람들이 안으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수잔을 잡으려던 남자를 경찰이 빠르게 제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수잔에게 달려가 그녀를 꼭 안아주고 있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녀는 울고 있었고 제 품에 안겨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경찰차를 타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하한리 그렇게 맑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경찰서에 도착한 후 수잔은 용감하게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작았지만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저에게 뭔가 물어봤어요. 하지만 뒷문을 열고 다른 사람이 내렸고 저를 차로 밀어 넣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 모든 걸 뺏었어요. 휴대폰도, 신분증도, 자유도.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새삼 느끼고 있었어요. 그 후로 수잔은 안전한 쉼터로 옮겨졌고 전 매일 그녀를 만나러 가고 있었어요.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햇살 아래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물었어요. 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어요? 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내가 내 친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넌 나랑 웃어줬잖아. 이제 내가 널 도와줄 차례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그녀의 웃음이 진짜 웃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수잔은 다시 밝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같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모든 일이 끝난 뒤 수잔과 저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던 도시는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지만 거리 하나하나, 건물 하나하나가 그때의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었어요. 마치 과거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날 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저는 수잔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한국에 가보면 어때? 수잔은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 진짜로? 응.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거기서 왔잖아. 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이젠 나도 그곳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 그리고 우리 둘 다 새롭게 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한국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엄격하고 조용한 나라처럼 들렸거든요. 말도 잘 못하고 너무 미국스럽게 굴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수잔도 비슷했어요. 그녀는 외국인이라서 한국 사람들이 차갑게 대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둘 다 평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짐을 싸고 지금까지의 삶에 작별 인사를 하고 소랭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어요. 공항 문을 나서던 순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맑고 더 새로웠어요. 빛나는 도시 불빛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커다란 고층 빌딩 옆에는 수백 년 된 전통 궁궐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낯선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 처음 며칠은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말이 너무 빠르게 들렸고 길도 복잡해서 몇 번이나 헤매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지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한할머니가 다가와 손짓으로 길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를 직접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셨죠. 작은 식당에서는 수잔이 감사합니다라고 어색하게 말하자 사장님이 웃으며 반찬을 더 가져다 주셨고요. 이 나라 생각보다 따뜻하잖아. 그런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의 국제회계법인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직원들은 친절했고 저에게 천천히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매운 음식을 겨우겨우 먹으며 문화를 배우고 있었죠. 가끔은 눈물을 찔끔 흘리며 고추장을 먹고 있었어요. 수잔은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아이들이 수잔을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수잔은 아이들에게 장난스러운 영어 노래를 알려주며 매일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저녁마다 수잔은 아이들 얘기를 하며 웃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우리는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경복궁에서 사진을 찍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떡볶이와 비빔밥, 김치까지 먹어보며 심지어는 산낙지도 도전하고 있었죠. 수잔은 반쯤 울었지만요. 수잔은 한복을 입고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을 너무 빨리 판단했던 거 아닐까? 이 나라는 부모님 말씀처럼 딱딱하고 보수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정 많고 생기 넘치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수잔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가와 말을 걸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한국을 낯선 곳이 아니라 우리 집처럼 느끼고 있었어요. 반면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서울에 반짝이는 불빛 아래를 걷고 있었어요. 과거에 대해선 더 이상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죠. 우린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잔이 한국말로 주문을 하려고 애쓰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해냈어. 정말 여기까지 함께 왔구나. 한국에서의 삶은 그냥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어요. 그건 정말 행복한 삶이 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수잔과 제가 과연 다시 평화를 느낄 수 있을까? 그게 참 의심스럽고 두려웠어요. 우리가 지나온 길이 너무 어둡고 길었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정말 천천히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조용한 평화, 작은 기쁨, 그리고 희망이었죠. 우린 새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진짜 친구들요. 과거가 어땠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우리를 봐주는 사람들. 매일 아침 동네 사람들은 창문을 열며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어요. 수잔의 학생들은 길에서 수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며 반갑게 외치고 있었고요. 그때 저는 깨닫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을 정말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엔 한국이 너무 딱딱하고 규칙 많고 지루한 나라일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한국은 활기차고 색깔이 넘치고 무엇보다 사람들 마음이 따뜻했어요. 수잔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처음엔 낯선 느낌이 들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정말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아요. 수잔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제주도 바다 앞에서 검은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고 한라산을 올라 정상에서 바람을 맞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부산에선 해변을 걷고 있었고 해 뜨는 걸 보며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서울에선 고궁을 돌아다니며 한복도 입어봤어요. 사진을 찍으며 깔깔 웃고 있었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전통시장을 걸으며 이름도 잘 모르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맛보는 것도 즐거웠어요. 어느 날 수잔이 뜨거운 떡을 한 입에 넣었다가 혀를 대고 있었는데요. 울듯이 웃으며 끝까지 다 먹고 있었어요. 그런 순간들 덕분에 삶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소소한 모험을 떠나고 있었고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저녁이면 간단한 저녁을 함께 만들어 먹으며 한국 드라마를 보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작은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수잔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진짜 많이 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다시 이렇게 웃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 수잔이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지금 웃고 있잖아.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겪은 고통, 두려움, 어둠 그 모든 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어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맑고 깨끗한 공기가 남아있는 것처럼요. 한국에서 우리는 치유를 찾고 있었어요. 부정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기쁨을 찾고 있었어요.
우리는 과거를 완전히 잊진 않았어요. 그건 우리 일부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게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진 않았어요.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 더 따뜻해졌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더 감사하고 있었어요.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외롭고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따뜻함을 지켜나가면 우리는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저와 수잔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는 이제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살고 있었어요. 함께.